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신고서 서식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여기에 우리가 입력하는 내용들은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만 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기출 문제도 봤었을 때에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그러죠. 다른 때는 또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있고 상하수소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전부 다 제외를 하고, 자, 그리고 우리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는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말하는 계산서나 아니면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걸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농민한테 받는 거는 당연히 증빙을 받을 수가 없겠죠. 받을 수 없는데 농민 매입분에 대해서는 제조업만 허용하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는 문제 나오는 거 보셨죠? 본 문제 한해서 우리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음식점은 우리 농민한테 매입분은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빼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뒤에 있는 거 3개 정도밖에 못 풀어봤는데 여러 타입 문제들 보면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미사용분이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함정을 주면 우리는 사용 여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수입 농산물도 의제 매입세 공제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입력을 직접 하는데, 자, 입력할 때의 공제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제가 4가지를 그냥 기준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규모가 큰 순서대로 해서 우리 제조업 중에 일반 법인은 102분의 2, 그리고 우리 제조업 중에 중소기업은 104분의 4, 음식점에서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공제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중소제조업 혹은 법인 음식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중소제조업 104분의 4, 법인 음식점 106분의 6, 그 정도의 공제율은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입력을 하고 나서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 없이 그냥 공제를 해주는데, 확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해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쓰는데, 이 한도 계산은 과세 기간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40%니까 매출액도 예정때 매출액, 확정때 매출액,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적어 놓고, 그러면 단기 매입액도 우리는 예정, 확정 거 합친 걸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매입액이 한도 이내면 공제 대상 금액이 되어서 공제율 104분의 4라면 104분의 4가 되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우리 과세기간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게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를 이번 확정신고 때에 공제해 주겠다라고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서 반영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온 경우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의제료 매입이라는 이 탭을 이용하자라고 했죠. 이 탭을 이용하자라고 한 이유가 아래쪽 분계 회계 처리를 이번에 공제되는 의제 매입세액을 원재료를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만들어주는 분계 회계 처리가 함께 답안지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분계하려고 그러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을 해서 우리가 매입할 때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의 자동 반영이라고 우리는
조교 6번을 걸어주면 컴퓨터가 그 원재료는 알아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의제료 매입 탭을 썼을 때는 원재료를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 개정 과목을 의제 매입세 공제액만큼 높여주는 회계 처리가 매입 시에 되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때에 별도의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의제료 매입 탭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전체 입력 일반적인 곳에서 입력하는 걸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AT 시험도 같이 볼 거죠. 그럼 AT 시험 볼 때에 여기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그런 의제료 매입이나 이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AT 시험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나왔을 때는 그냥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듯이 입력을 하고 그리고 조교 6번을 꼭 걸어 주셔서 반영되도록 하면 얘도 똑같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불러와줘요. 그럼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이 우리 확정 신고라면 당연히 한도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한도 계산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럼 그 금액이 공제되는 만큼 우리 예정신고 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서 이번에 원재료 줄이기 위해서 대변에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분계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제료 매입 탭이 있을 때의 장점이 이 장점이 마지막 부가가치세 정리해주는 회계 처리를 뭐 특별히 안 해도 된다라는 뭐 장점이 조금 있는 거죠. 그죠? 그 외에는 뭐 큰 장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명희씨 들어왔다. 명희씨 빨리 찍어봐요. 빨리. 아직 연결 중이네. 전 딱 40분인데 명희씨 빨리 찍어요. 찍었어요? 에이 지났다. 지각 나중에 찍어요. 어차피 지각은 지금 찍거나 나중에 찍거나 똑같아요. 딱 방금 시간 봤는데 들어왔는데 40분이길래 혹시 내서 열었는데 벌써 지나갔어요. 자,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는 방금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대손세액 공제. 자 이거 가지고 어제 시간 제일 많이 저와 같이 보냈었죠. 이 대손세액 공제는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가지고는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거 없어요.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는 입력할 때에 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먼저 기준점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손 발생은 매출 채권 우리 매출 세액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대손 변제 탭은 매입세액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야기다라고 구분해서, 자 제가 세무이급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여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세무이급시험은 이제 잘 안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서 발생을 했던 회수했던 여기에서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대손 발생 탭에서 입력하고, 이 대손 발생 탭은 확정 신고 기간을 무조건 써야 돼요. 확정 신고 때만 해주는 거지만 신고 기간은 확정 신고 기간을 쓰고 안에 내역은 과세 기간 1월부터 6월까지를 다 쓰는 거다라고 했죠. 그럼 시작 이 부분을 주의하고 그 다음 볼게 우리 434페이지의 대손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죠. 근데 제가 특별하게 말 안 해도 많은 분들이 파산, 사망, 실종, 우리
회생인가 뭐 이런 거는 소멸시효 완성 여기까지는 전부 다 대손 사유가 된다고 다 금방 인지하시더라고. 그냥 우리가 법적으로 얘네들이 판결한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전부 다 잘 이해를 해요. 보면 그럼 우리가 주의할 거는 부도죠. 부도는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신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이 경과한다는 건 부도가 발생한 그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안 해주고, 근데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채권 성립일로부터가 아니었죠. 부도 확인일 혹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냥 기본 예제에서 장난치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사실 그 기출 문제에서 그렇게 장난 많이 쳤었어요. 근데 기출 문제가 더 교묘하게 헷갈리게 잘 적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그래서 확인일이 언제라고 딱 해서 봐야 되지. 내용 흐름대로 해서 6개월이 경과했네라고 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럼 부도 확인일은 죄송해요. 대손 확정일자는 부도 확인일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월 1일이라면 9월 2일이라고 쓰고, 그죠?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면 12월 2일이죠. 방산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12월 2일 날로 해서 써줘야 될 거예요. 또 대손사유 중에 6개월 이상 경과해서 우리가 채권을 못 받고 있는 게 있다라고 나왔을 때 얘도 주의해야 될 게 20만 원인 시절에 20만 원 넘게 잘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30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했죠. 그러면 30만 원이 넘은 거는 6개월 경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에 있는 다른 대손 사유에 되지 안 되는 거고, 6개월이 넘어가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는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대손 사유로 돼요. 이게 나중 되면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나는 법인세법 가도 얘가 나오는데 과거 20만 원 때 27만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오는데 저한테 와서 얘가 왜 안 돼 그래요. 근데 20만 원요 그러면 하고 다 가요. 그처럼 이게 생각이 순간순간 잘 안 떠오르나 봐. 6개월 넘었다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액도 같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의 전제 조건이 우리 채권 성립일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채권이 발생한 날 혹은 채권 성립일, 거래가 있었던 날, 공급한 날, 이날로부터 10년이 속한 확정신고 기간까지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해야 되지,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너무 오랫동안 언젠가는 해줄게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손이 당한 날이 아니고 물건을 공급한 날로부터 우리가 10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우리 시험 때 또 주의할 게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거는 금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세액 안 내게 빼주세요라고 말할 전제 조건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빠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그 미수금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토지에 대한 미수금은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토지의 미수금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계 처리는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별도로 언급 안 하고 넘어갈게요. 신고서 서식만 가지고 보고, 자, 다음 자와 같이 본 게 없네요. 그죠? 439페이지 펴서 이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 보면 되겠네요. 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혹은 세액공제신고서라고 하는데, 자, 이건 우리 이쪽의 계열에 있는 선생님 중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항상 매 시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무 2급 시험에 그 선생님은 세무 2급 수업을 못하신 선생님이라 세무 2급까지 하시는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매번 해요.
근데 얘는 2년에 한 번 나와요. 근데 2년 동안 매일 그 이야기 하다가 나오면 그 내 말 맞지? 그래놓고 또 그 다음 회차 때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 시작해요. 제가 그 선생님 한 12년 봤는데 꾸준해요. 그래서 이건 그만큼 자주 안 나와요. 근데 전산 세무 1급에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하고 자율형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하고 두 개가 그냥 비슷하게 나와요. 그건 세무 1급 이야기고, 세무 2급에는 지금 우리 책에서 기출 문제가 없어요, 뒤에. 그만큼 빈도가 높지가 않은, 우리 15회차 하는 동안 한 번도 여기 안 걸렸다는 건 빈도가 높진 않죠. 근데 자주 안 나올 때마다 제가 걱정하는 게 혹시 우리 때 나올까봐. 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아예 안 나오는 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뒤에 몇 개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무 띄엄띄엄 나오고, 나오면 잘 틀려요.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자율형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는, 자, 얘는, 자, 제가 글로 쓰면 좀 더 보기가 어려워서 대충 그려서 볼게요. 자, 여기에 사업자가 있고, 자, 우리 회사가 여기 있어요.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과세사업자는 우리 누구나한테 재화의 공급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을 때 우리는 매출 가격과 그리고 매출 세액을 받아서, 자, 그리고 이렇게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마우스로 잘 썼죠 나를.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 의무자예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재화의 공급을 받는데, 자, 우리가 물건을 500원에 받아요. 자, 받으면 매입세액을 주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될 건데, 지금 내가 사는 원재료나 상품으로 사는 재고자산으로 사는 이것들이 폐지라든지 고철 혹은 중고자동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폐지는 과세품인가요? 면세품인가요? 과세품, 면세품. 자, 그럼 고철은 과세품일까요? 면세품일까요? 자, 이런 이야기 할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면세 항목들 이야기할 때, 저와 같이 이야기할 때 폐지나 고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럼 과세품인 거예요. 우리 일반 소비세잖아. 세법법전에 면세 항목, 부가세 부과하지 않을 것들을 적어놓고 거기 안 적어놓으면 전부 다 우리는 부가세를 과세하라 그랬죠. 그래서 폐지하고 고철 과세품이에요. 중고자동차는 사실 말 안 해도 과세품인 거 알 것 같아서 말 안 한 거고, 자동차는 과세품이죠. 그럼 나는 지금 과세품을 재고자산으로 원재료 상품으로 사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일반 그냥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거나 아니면 면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일반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이거나 면세 사업자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람들은 비사업자죠.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그럼 나는 매입액은 있지만 매입세액은 없고, 지금 얘는 과세품인데 나한테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는 부담한 적이 없으니까 이 100원을 받아서 이렇게 세무서에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 서식이 있냐면 이 폐지나 고철을 취급하는 우리 이런 고물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고자동차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없는 매입세액 이걸 있다고 해줄 거예요. 그럼 의제 매입세액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하지만 취지는 뭐 의제 매입세액처럼 뭐 누적 효과 제거 이런 목적이 아니고 정책적인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뉴스에 나오죠. 우리 쓰레기 같은 거 치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죠? 지금 쓰레기하고 이 재활용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소실적에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차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험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려놨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이라는 산은 백두대간에 전부 다 농약병하고 막 치우러 다니고 옛날에 그랬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치우는 사람들도 모으기 힘들죠. 근데 그 병을 가져갈 업체가 없어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전에 뭐 다음 과정에서 3월 12일 날 쉰다는 게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 건지러 가요. 근데 그게 막 그 배들의 타이어하고 막 이런 것들 다 건져 올리는데 건져 올리면 타이어 가져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 불러서 막 몇십만 원, 백만 원 주고 보내야 돼요. 그만큼 이 사업자들이 힘드니까 이제 잘 안 하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의제 매입세액하고 공제하고 똑같은 점은 없는 매입세액 이걸 있다고 해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원재료가 면세품이라서 부가세가 없었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품인데 원재료가 아니면 상품이 과세품인데 나한테 공급하는 사람이 부가세법상 비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과세 사업자에게 매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사업자한테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전제 조건이 나한테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비사업자라고 했죠. 그 말은 과세 사업자한테는 세금 계산서 주고 난 그걸 공제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 줬으면 나한테 공급한 애가 가산세 물리면서 부가세법한테 혼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제율은 얘는 안 외워도 다 잘 알아요. 공제율은 간단해요. 우리 폐지나 고철 이런 것들은 103분의 3이고 중고 자동차는 어마어마해요. 110분의 10. 얘네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주고봐라 하면서 올려줬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죽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110분의 10은 없는 매입세액을 이만큼 있다고 해주는 건 어마어마해요. 원래 부가가치세가 110분의 10이잖아. 그만큼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중고매매상도 중고차를 사올 때에 우리 같은 일반 개인한테 많이 사지 사업자한테 사는 비율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사온 거에 110분의 10을 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무한정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는데 자 한도 계산은 당연히 얘도 확정신고 때만 자 확정신고 시에만 하는데 자, 얘도 당연히 매출액 곱하기 한도가 80%예요. 그러면 얘가 한도액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는 전체 매입 한도고 여기 빼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을 뺀 나머지가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한도예요. 세금 계산서 왜냐면 80%만큼 인정한다는 건 얘는 제조업이 아니라 받아와서 넘기는 거니까 이익률이 작겠죠. 그래서 원가율을 80%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만 가지고 80%가 아니라 너 전체 매입의 80%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니까 과세사업자잖아. 그리고 과세품이잖아.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로 정상적으로 한 부분 뺀 나머지만 한도라는 거예요. 이 사업자 그래도 20% 남긴다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중고매매상이 몇 퍼센트의 이익을 남길까요?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다들 레몬 마켓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죠? 그죠?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너무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애인, 여러분의 남편이 중고매매상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잘해야 한 대, 2대 판대. 그럼 한 대 팔았을 때 그래도 가족을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3,400원 한 달에 벌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려면 중고매매차를 사는 사람한테 3,400원 벌어야지. 그죠? 우리나라 구조가 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딜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딜러를 그냥 한 5분의 1로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끼리 먹고 살면 괜찮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자율용 폐자원 세액 공제가 자 이걸 회계 처리하는 것만 좀 보면 자, 첫 번째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 매입을 할 때 자, 이거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안 돼요. 사실 면세사업자도 뭐 면세사업자가 이런 걸 공급해야 된다 그런 건 없겠죠. 면세사업자가 폐지를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만약에 면세사업자한테 하면 그냥 계산서 받으면 해줄게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53번 매입 면세 그리고 일반 개인한테 산 거는 60번 명권 이렇게 할 거예요. 53번 매입 면세라고 하는 건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는 꼭 받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우리 제가 되는지에서 세법보전안만 봐도 없더라고 적혀 있는 거래. 그럼 이걸 살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3만원치의 물건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없이 사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차변에 얘는 원재료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103만원치를 사고 대변에 돈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받을 때 자, 그럼 우리가 얘가 만약에 폐지나 고철이었다면 103분의 3이니까 공제율 103분의 3을 하면 3만원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서 높여주니까 우리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만원이 증가하게 될 거고 대변에는
이 원재료 103만원치 샀는데 3만원 돌려준다고 하니까 원재료를 100만원 주고 산 거랑 같은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원재료 3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원재료가 대변에 오면 우리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써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과세품이니까 사업자한테도 많이 매입할 거예요. 그럼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매입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타계 적요 7번을 걸 거예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적요 6번이었죠. 근데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적요 7번을 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적요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걸 막 6번, 7번 일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자, 재고 자산을 써서 자, 적요 자리 있죠. 여기 일반 전표는 이게 보이지만 매매수 전표는 안 보이니까 어디든 적요해서 F2번 눌러보시면 적요들이 보여요. 그럼 6번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이고 7번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8번 9번 이거는 자,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돼서 처음에는 이걸 안 열어요. 잘 많은 선생님들이 9번 쓸까봐. 타계정으로고 타계정에서예요. 우리는 타계정에서 대체는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타계정에서 대체는 쓸 일이 없어요. ERP에서는 다른 계정으로 나간다고 해서 얘는 출고, 얘는 다른 계정에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입고라고 하는데, 그런데 출고 입고에서 입고의 사항이 우리 문제 안 나와요. 나중에 뒤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게 한 개 있는데 그냥 오바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하나 말해줄 거예요.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9번 쓸 일은 없어요. 그러면 6, 7, 8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6, 7, 8번. 근데 6번, 7번 이 두 개는 사올 때 쓰는 거고 8번은 대변에 나갈 때 쓰는 거예요. 한결같잖아. 대변에 재고자산 왔을 때만 8번 써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외에는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자, 얘도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 매입 시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자, 우리 어제 봤던 얘도 의제류 매입 탭에서 이 탭에서 똑같이 53번 매입 면세나 60번 명건을 쓰면 그러면 103만원에 103분의 3이라고 입력하면서 3만원의 재활용 폐자원 세액이라고 쓰게 되면 컴퓨터는 알아서 분계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원재료 얘 3만원 얘는 100만원만 그리고 대변에 돈 103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밖에 비가 오나 봐요. 알고 있었어요? 집에만 계신데 어떻게 알았지? 코로나인데 혹시 밖에 다닌 거 아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우리 엘리베이터 어제까지가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라고. 저녁반 이야기했더니 곡소리 나던데. 아, 그 덕에 근데 사람이 몸이 간사한가 봐요. 이제 저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월요일에 죽는 줄 알았는데 화요일까지는 그랬는데 오늘 괜찮았어요. 아직까지 좋아요. 저 집에 와서 휴대폰 보니까 38층인가 올라갔던데. 자, 그럼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자, 얘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라는 표현보단 잘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확정 신고 때 한도 계산하는 걸로 나오면 틀려요, 잘. 근데 예정 신고 거 나오면 또 틀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까먹었다 하더라도 들어가 보면 안 틀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서식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클릭해서 보면, 자, 여러분들이 4월부터 6월이라고 치시고,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전부 다 입력하는 매매처 전표 입력해서 나오는 문제로 나오는데, 지금 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은 세무사 시험은 없어요. 다 여기에만 써서 나오는 거라서,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거래처에서 내가 샀어요. 그럼 일반 개인이면 영수증이고 면세사업자면 계산서겠죠. 그럼 일반 개인이었다면 영수증이다. 이건 안 써도 돼요. 구분 코드는. 근데 뭐 쓰고 싶으면 자동차다 아니다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고철을 샀어요. 폐지한테 고철을 샀네. 자, 100이고 그리고 금액을 103만 원이다. 그럼 103만 원 샀다 그러면 공제율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은 자동차는 많이 해주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럼 폐지면 103분의 3이다. 이 취득은 2020년 4월 1일 날 취득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썼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 기간으로 제가 썼죠. 썼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간에는 아래에서 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도 계산에 내가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예정 때 200만 원이고 확정 때 300만 원이었어요. 그럼 500만 원의 80%니까 400만 원이 한도라고 나왔죠. 그죠? 그럼 400만 원이 한도인데 이번 매입액에서 세금계산서분을 뺄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었으면 공제 가능한 게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거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정에 60, 확정 때 뭐 70이었다 볼게요. 그러면 130만 원이다라고 쓰면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게 예정 거, 확정 거 이야기했죠. 지금 한도가 예정 확정의 80%니까 과세기간 거잖아. 그럼 여기에도 예정 확정 거 합친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수증 등, 왜 이렇게 시행규칙에 적어놓은지 모르겠지만 얘는 영수증 등이 아니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 매입액을 다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수증이 많으니까 영수증이라고 쓴 거지 계산서 받을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또 다른 고무상한테 받아도 그 고무상은 과세사업자예요. 폐지가 과세품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과세사업자라서 그래서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수증이든 계산서든 예정 때 거든 확정 때 거든 예를 들어 예정 때에 매입한 게 뭐 100만 원이 있었으면 이번에 103만 원이니까 합쳐서 203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정 거 확정 거 합쳐서 다 전부 다 그리고 나서 근데 만약에 예정 게 없었다 그러면 이번 거 103만 원만 쓰는 거고 예정 때 100만 원 있었다고 하면 이 금액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때 2만 원 공제 받았으면 빼고 이번 확정 때 이만큼 공제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실수 많이 한다는 게 여기서 실수 많이 해요.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여기에는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 그죠? 과세사업자한테 매입한 거는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라 했잖아. 세액공제 대상만 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 쓴다고 그냥 줄 쭉 그어버리고 여기서 신경 안 써가지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얘는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예정 때는
한도 계산 없이 다 해줄 거고, 그럼 얘도 사실 저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생명양사 아니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생명양사 아닌데 공제해 준다는 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금액 방금 이번 확정 신고 기간 103만 원 중에 이만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분계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얘는 그냥 제가 막 쓴 거고, 자, 이제 우리 교재에 440페이지 문제 보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주식회사 미래산업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20년 2기 확정분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거래 일자별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에 반영하시오. 한도액 계산하기 위한 매출액은 2기 예정분 1억 5천만원, 2기 확정분 2억 5천만원으로 가정한다. 뭐 예전 거 매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쓸 건데, 매입세액 공제 대상 거래 내역이 비사업자인 농민에게서 매입했대요. 왜 꼭 농민이라서 쓸까, 그죠? 이걸 농민한테 살 일은 없죠, 사실.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비사업자 증빙 못하는 개인이니까, 농민도 개인이잖아. 그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0번 명건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쓰는데, 우리가 아니다. 얘는 의제로 매입해서 입력하고, 다음 페이지 문제는 그냥 입력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의제로 매입해서 10월달로 가서 자, 뭐 날짜 다 같으니까 월 같으니까 자, 11일 날, 자, 우리 개인한테 한 거는 60번 명건. 얘도 고철 이거 써줘야지 반영될 거예요. 그리고 2000kg 공급가액은 330만원. 의제 구분 및 매입액에서 우리 어제 의제 매입세 공제는 1번이었고 얘는 2번 재활용. 2번 재활용하고, 자, 중고자동차가 아니면 103분의 3이라 그랬죠. 그러면 3. 거래처는 성수지. 분계는 뭐 현금 지급했네요. 그럼 현금이라고 해도 되고, 자, 원재료나 뭐 상품이겠죠. 여기에서 자, 우리 적용 7번을 걸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 그럼 지금 이렇게 하니까 티가 잘 안 나서 제가 어제도 이런 혼합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얘 보면 이번에도 원재료 산 거는 330만 원인데 우리는 이 330만 원에서 103분의 3만큼 빼고 103분의 3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를 했죠. 그죠? 그죠?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분계가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이 분계예요. 자동으로.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거부터 10월 30일 것까지는 분계 똑같아요. 그래서 12일 엔터 치면 명건 나올 거고, 품목은 폐지고 100kg 15만원, 재활용 폐자원 103분의 3 0폐지.
저는 쭉 그냥 입력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4개 꼭 적여도 걸어주고, 자, 다 입력하셨으면 자율형표자원 세액공제신고서로 가서 자율형표자원 세액공제신고서 가서 10월부터 12월, 그럼 이 앞에 제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 쭉 다 나왔죠. 그죠? 제가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죠. 아마 우리 책 답 그림에는 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래 지금 2기 확정 신고니까 한도 계산하는 정보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2기 예정분이 1억 5천이고 2기 확정분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리고 뭐 세금계산서 매입액이나 이런 건 없죠. 그럼 여기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예전 거 없다 하더라도 확정 거 561만 원 여기 써서 여기 한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에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건 얘 안 쓰면 감점 주겠다 그 이야기죠. 이제 자율형표자원 매입세 공제 대상액을 예정 확정 거 다 쓰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15번에 안 쓰시면 안 돼요. 15번에 자, 그럼 이제 얘 저장 버튼 누르시고 저장 버튼 누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10월부터 12월에 가면 이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되나요? 그렇죠.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매입할 때에 부가세 대금금 다 처리됐잖아. 방금 의제로 매입에 입력하면 정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의제로 매입에 입력하면 얘 정리 안 해도 되고, 만약에 그냥 일반 매입 매출전표 그냥 전체 입력 쪽에서 하면 얘 정리하는 분계 부가세 대금금을 높여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의제로 매입에서 높였기 때문에 금액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16만 378원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10월 달에 한 거에, 자, 저는 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본 부가세 대금금 적혀 있는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 다 합치면 이 금액일 거예요. 그렇겠죠? 알아서 103분의 3 계산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